2030 연결족들이 빚을 못 갚아서 아파트를 팔았다는데, 이게 뉴스 제목입니다. 빚 못 갚아서 아파트를 팔았으면 그나마 그들은 그 빚으로부터 빠져나왔던 조상이 도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를 팔지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하는 사면 초가에 놓인 사람들이 앞으로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2030들 누가 그렇게 영끌하게 만들었습니까? 왜요? 금융권들이 사실상 그네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런 짓거리를 한 겁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우리가 앞으로 경제 충격이 꽤 심하게 닥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왜겠습니까? 연끌족들, 비투족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삶을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중산층에서 한번 올라가면 다시 올라오기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일가족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습니까? 가스비 연체되고 전기세 연체되고 이래저래 꼭 필요한 꼭 나가야 되는 고정 비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당 못하면요. 이제 삶이 매우 추락하는 거죠. 우리가 생활 규모를 늘리기는 쉬워도 줄이는 건 되게 힘듭니다. 빚이 있으면 매일 사는 게 지옥이라는 거죠. 특히나 부동산으로 빚을 내면요. 매월 원리금으로 강제로 징수당하기 때문에 생활고가 극심해지죠. 지금은 돈이 목숨줄입니다. 돈이 목숨줄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잔소리처럼 느껴지나 봅니다. 사람들은.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지방정부 부도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로등 다 꺼지는 거고 암흑천지 되는 거죠. 2024년에 각 지방 정부도 이제 예산을 23년 대비 24년에 뭐 10% 15% 줄이는 게 일상적이다라는데요. 선진국 국민들이 왜 그렇게 극성스럽다고 싶을 정도로 악독하게 악랄하게 저축하려고 혈안인지 인지 알게 되는 거죠. 진실은 냉정하고 차갑습니다. 인기 없는 얘기입니다. 탐욕은 패망의 지름길이고 중산층들이 2030들이 아파트 한 채 더 갖겠다고 욕심부렸다가 엉망된 겁니다.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초고령화되고 생산인구 감소하고 뭐 이래저래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는데요. 뭐 그런 와중에도 연끌족들은 답이 없습니다. 잘 될 거다, 부자가 될 거다, 여유 부리면서 살 거다라는 그 환상 때문에 저렇게 엉망이 된 거죠. 기득권들은요, 2030들에게 죄의식을 심어주고 계속 일을 더 하라고 강요할 겁니다. 부채 노예로 사는 그들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제 빚 못 갚아서 아파트를 판 그래도 연끌족들은 연끌족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그러지 못한 이들은 깝깝한 거죠. 답이 없는 거죠.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업전선이 전쟁터인데 그 생업전선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서 허덕이게 되는 거죠. 참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쉽게 생각한 그들이 이제 대거 이제 궁지로 몰리는 거죠. 우리는 항상 절제하고 건급절약하고 성실하게 살고 빚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야 되고요. 인생에 모험 걸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2023년 연말 시중금리 8% 그리고 24년에 미국이 추가금리 인상하게 되면 한국의 시중금리가 10%도 돌파한다라는데 나라에 돈이 없는데 어쩌려고 저러는 걸까요? 사람들 사는 거 다 비슷하다고 하죠. 선진국 국민들이 소비를 줄이고 엄청 검소하게 절약하며 지내는 것. 그들이라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집 팔지 못하고 집을 떠안고 계속 원리금 갚느라 허덕이는 연끌족들은 개막장으로 몰락하거나 아니면 강제로 절약당하면서 미래를 이제 담보 잡히는 거죠. 빚은 독극물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파트 큰 평수 욕심 버리고 최대한 분수에 맞게 살고 무조건 싸면 사고 비싸면 팔고 그래야 됩니다. 뭐 이래저래 2011년, 12년, 13년 강동구의 힐스테이트 미분양 8억 할인 얘기가 나왔었죠. 강남 대형평수 8억 할인요. 앞으로도 그와 유사한 일이 벌어질 건데 그래도 사람들이 안 살 겁니다. 왜겠습니까? 대형평수는 가스비,
전기세 더 많이 나와서 유지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꺼릴 거다라는 거죠. 기본관리비 20만원, 뭐 겨울이나 한여름에 합하면 뭐 관리비로 뭐 80만원, 100만원 나오는 게 대형평수 40평대, 50평대 이야기다. 뭐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형평수를 점점 꺼리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대규모 도산 행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싸게 사지 말고 싸게 살 기회를 기다리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것. 앞으로 아파트 안 팔린다라는 겁니다. 안 팔리면요. 3억 5억 빌려서 월 이자 200만원씩 내면서 견딜 수 있겠냐라는 거죠. 강제로 맞벌이 해야 되고 출산율 떨어지고 더 이제 생업 전선에서 더 허덕이면서 살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 많은 고민들, 많은 우려들을 하며 살 것 같습니다. 더욱더 또 조심하면서 지내야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다라는 건 정말 힘든 일이다라는 겁니다. 소비가 삶의 증거가 아니라 저축과 절제가 우리의 증거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지내야 되겠습니다.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무리하게 욕심부리고 함부로 부자가 되겠다라고 설쳐대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은행 대출을 받고 뭐 연끌을 했다. 이러면 참 어이가 없는 거죠. 대출 때문에 외식이나 여행 등 지출을 줄이고 애들 장난감 못 사주고 이래저래 이제 빚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100% 현금만으로 평균 12억인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뭐 이제 어이가 없는 거죠. 뭐 여기 뉴스 제목은 뉴스에서는 가계부채가 무섭다고 대출을 막으면 현금 부자들만 신나는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 당연한 거죠. 빚내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양아치들인 거죠. 양아치들. 대출을 무서워하거나 금기시할 건 아니지만 영까지 끌어모으는 건 반대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감당할 수 있는 빚을 내야 된다라는 거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낸 건 잘못이지만 비난하지 말았으면 한다. 과연 그럴까요? 비난 당할걸요 아마. 감당할 수 있는 빚을 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비싸지 않고 싸게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쉽게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30 연결족들 빚 못 갚아서 아파트 팔았다는데 그래도 팔았다고 하는 그들이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